오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완료 진행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주요 화두는 아무래도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생산, 소비 측면에서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를 초래할 때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생산과 소비, 폭발적인 변화와 결과의 세 가지의 변화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결합될 때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우리 곁에 일시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일부 논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미 와 있는 미래라고 기술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기에 미래완료 진행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1차 산업혁명 시기는 18세기의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기계화 혁명으로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하고 수요를 공급이 앞지르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전역이 아닌 영국에서 시작 및 발전되었으며 그 후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되어 발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농경사회가 산업의 발전으로 도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제2차 산업혁명으로 19세기에 해당됩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체제 본격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 가속화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철강, 석유 및 전기 분야와 같은 신규 산업의 확장과 대량 생산을 위해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시기이며 주요 기술로는 전구, 전화, 축음기 등이 있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1969년에 인터넷, 컴퓨터 등 IT 산업의 발전으로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날로그, 전자 및 기계 장치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로 전환된 기술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 안정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1970년대 시작되어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일명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는 21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새로운 방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위의 정의에서 말한 대로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혁명에서 네 번째 혁명 측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존의 혁명과 다른 점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 사람들이 웹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고 비즈니스를 만들고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더 나은 환경을 계속하여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사물을 지능화하고 융합하는 시대, 완전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로 디지털과 물리적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 융합으로 지능과 정보의 융합으로 만들어지고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고 직업이 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속도에서 과거의 산업혁명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중 하나가 일자리의 감소입니다. 지금부터는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5년부터 황창규 KT 회장이 ICT와 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회장이 강조했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언급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독일에서 시작한 인더스트리 4.0 정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기계 생산체제와 사문 인터넷이 결합한 완전 자동화 생산체제를 갖춰 스마트 공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산업 인터넷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첨단 제조, 일본은 로봇신 전략 또는 산업 재생 플랜이라는 정책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제시하면서 시대의 흐름의 선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미래공장, 벨기에에서는 차이를 만드는 미래공장, 네덜란드에서는 스마트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는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된 속성은 초지능화, 초연결성, 초융합화, 그리고 초개인화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강론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빅데이터로 새로운 해법을 찾고 로봇의 최첨단 기능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인간의 생활 수준을 한 차원 높이자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강론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위한 수단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생산 비용과 자원 활용도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과거에 사용했던 더 많은 자동화 그리고 더 좋은 부품으로 일부 품질을 개선하려고 했던 공장의 현대화라는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산 회전율과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화로 과점을 풀어가려고 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투자 대비 수익을 높이기 위해 거대한 공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시스템은 가상물리 시스템으로 인간과 기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제품이 어느 고객에게 배송되는지, 어제 어디로 배송되는지를 스스로 문서화할 수 있고 인간은 이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화곡물, 부품, 도구, 생산 공장과 물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고 공장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베디드란 PC 이외의 장비에 사용되는 칩을 말합니다. 인베디드 시장은 자동차, 에어컨, 공장 자동화 장비에서부터 TV, 셋톱박스, 휴대폰, 핸드헬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매경시사 영어 사전에 따르면 인베디드 시스템, 즉 내장형 시스템은 기계나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장치 내에 존재하는 전자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최적의 생산 활동은 물론이고 물류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않지만 신기술은 아닙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신기술보다는 프로토콜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 과학에서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들 사이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규칙이나 절차를 모아놓은 통신상의 약속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이용 가능성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전체 평균 5.9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상위권은 핀란드,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구미 선진국이 차지했고 일본도 6.2점으로 우리를 훨씬 앞섰습니다. 그 후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가 발표한 국가별 제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39개국 중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일본의 12위, 대만의 16위보다 순위가 낮고 중국의 28위와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수준에서 23위, 교육 시스템에서 19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83위 등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유니언뱅크의 집계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순위가 낮을수록 제4차 산업혁명을 시작할 준비가 덜 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며 첨단 기술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자평하였지만 객관적 실력과 비교하면 아주 큰 간격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유전공학이 발전되고 있으며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기 위하여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권력 분산을 위한 블록체인이 여러 분야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 삶의 질 변화를 꾀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로는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 기술 등 영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학 기술로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둘째, 디지털 기술은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인데 데이터를 거래할 때 중앙집중형 서비스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형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생물학 기술은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등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세계 분야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 또는 초연결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취할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보유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원산만 쳐다볼 수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술의 융합 시대인 만큼 기존의 기술을 개발 기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고뇌하면 점진적 접근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제4차 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요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의 어떤 기술을 접목시킬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래도 산, 학, 관이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일입니다.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제4차 산업혁명은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각종 변화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겪어 온 그것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차이점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은 현재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긴 기간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완료 진행이다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영역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준비하겠습니다.